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을 마친 선수들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쓰러진 선수 곁에 30초 만에 달려온 의료팀, 카자흐스탄어 통역을 3분 만에 연결한 공항. 스케이트 날 모양으로 전을 붙인 아주머니의 한마디. 수고했어요. 잘 먹고 힘내요. 30년 경력의 미국 해설가가 경유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저는 순간 촬영이 진행 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됐거든요. 지쳐서 비틀거려야 마땅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멈춰 서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마이클 도어티입니다. 55살이고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출신이에요. 동계 스포츠 전문 해설위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죠. 알파인 스키, 쇼트트랙, 피겨, 봅슬레이까지 세어보면 올림픽만 12번 현장에서 중계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도 그중 하나였어요. 처음엔 그냥 경유였습니다. 밀라노에서 뉴욕으로 바로 가는 편이 없어서 인천을 거치게 됐는데 솔직히 한국에 대해선 별 기대가 없었어요. 공항이야 공항이지 뭐가 다르겠냐 싶었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함께 내린 선수들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쇼트트랙 코치 에릭 한센 씨가 제 옆에서 입을 떡 벌리더군요. 착륙 직후 짐도 찾기 전에 공항 직원이 먼저 다가와 피로 회복용 온수 패드를 나눠주는데 그게 그냥 수건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선수 이름이. 밀라노 올림픽 참가 선수 명단을 미리 파악해서 맞춤 안내를 준비했다는 거죠. 에릭 씨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다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광객 잡으려는 이벤트겠거니 했죠. 그런 걸 진심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저는 너무 오래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순간 뭔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의 아랍어까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올림픽 참가국 언어로 된 환영 문구가 하나씩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어도 있고 네덜란드어도 있고 슬로베니아어까지 있더군요. 슬로베니아가 몇 명 왔다고 그걸 준비했냐고요. 에릭 씨는 자국 언어를 발견하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 해설 경력의 공항에서 선수가 표지판 사진 찍는 건 처음 봤어요. 그때 독일 바이애슬론 팀 선수들이 우리 옆을 지나쳤습니다. 금메달리스트 레나 브라운 씨, 이번 밀라노에서 혼성 계주금을 딴 선수죠.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 안내 직원이 다가가서 독일어로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레나 씨 표정이 그 순간 확 바뀌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메달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쉬고 가십시오. 독일어로요. 공항 직원이 이번 올림픽 성적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별 선수 성적을. 저는 좀 불편했어요, 사실. 이게 너무 과하다 싶었거든요. 선수들이 지쳐 있는데 굳이 말 걸고 준비하고 챙기고. 미국이었으면 그냥 입국 심사하고 짐 찾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효율적이고 건조하게. 그게 프로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짐 찾는 구역에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 2명이 벨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 밀라노에서 팀 계주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었는데 한 선수가 무릎을 약간 절룩이고 있었죠. 경기 중 부딪힌 거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직원이 슬쩍 다가오더니 수화물 대신 찾아드리겠다고 했고 휠체어를 권했습니다. 선수가 사양하자 그냥 물러서더군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짐이 나오자마자 그 직원이 먼저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파악하고 움직이는 거였어요. 저는 콜로라도 덴버 공항을 수백 번 오갔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도 뮌헨도
도쿄도 가봤어요. 근데 공항 직원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 봤죠. 매뉴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 보는 눈이 훈련된 것 같았습니다. 에릭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공항이 이러면 나라가 어떻겠냐고요. 그 말이 귓속에서 꽤 오래 맴돌았습니다. 문제는 트랜짓 라운지에서 터졌습니다. 밀라노에서 함께 비행기를 탄 선수단 중에 카자흐스탄 스피드스케이팅 팀이 있었어요. 젊은 선수들이었는데 그중 19살짜리 선수 하나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어요. 경기 직후 장거리 비행, 기압 변화, 극도의 피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해설 부스에서 30년을 있었지만 현장에서 선수가 쓰러지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옆에 있던 에릭 씨가 먼저 뛰어갔고 저도 따라갔죠. 근데 우리보다 빨리 도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라운지 끝에 있던 직원이 우리보다 먼저 선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맥박 확인하더니 무전기를 쥐고 뭔가를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는데 빠르고 정확했어요. 30초도 안 됐을 거예요. 의료팀 2명이 장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제가 응급 상황을 해설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골든 타임. 근데 그날 그 공항에서는 그 타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뭘 할 틈도 없었습니다. 의료팀은 선수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카자흐스탄어 통역을 연결했어요. 전화기로요. 선수가 어디가 아픈지, 평소 지병이 있는지를 본인 언어로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카자흐스탄어 통역을 공항에서 3분 안에 연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보험 확인부터 했겠죠. 국적이 애매하면 처리가 느려지고 언어가 안 통하면 기본 문진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 케이스, 저 해설하면서 보도로 접한 것만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었어요. 신분 확인하고 보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뛰어온 거였어요. 선수는 20분쯤 후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혈당에 과호흡이 겹쳤던 거라더군요. 의료팀이 죽 같은 걸 따뜻하게 데워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통역을 통해 들었더니 쌀죽이었대요. 속이 약한 상태에서 자극이 적다고요. 에릭 씨가 저한테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설 30년의 말이 직업인 사람이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카자흐스탄 선수가 안정을 찾고 나서 저는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긴 했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군요. 해설 원고를 써야 했는데 머릿속에 방금 전 장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누가 툭 앉았습니다. 이탈리아 쇼트트랙 코치 마르코 베르나르디 씨였어요. 이번 밀라노에서 자국팀을 이끌었는데 한국에서 10년 넘게 지도자 생활을 했다고 알려진 분이었죠. 제가 먼저 물었어요. 방금 저 상황 봤냐고. 마르코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저게 일상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상이라고요? 마르코 씨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제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이 개항한 게 2001년이랍니다. 그 전에 있던 김포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새로 지었는데 짓기 시작할 때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막 통과한 직후였다고 하더군요.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설계하고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르코 씨는 그걸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 가장 크게 짓는다고요. 저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공항 하나 잘 지었다고 나라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공항 많고 두바이도 화려하고 싱가포르도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마르코 씨가 이어서 한 말이 걸렸습니다.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이 세계 1위를 15년 넘게 유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라고 했죠. 직원 교육 시간이 다른 나라 공항 평균의 3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이 외국인 대응 훈련이고 의료 초동 대응 훈련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본 그 30초가
훈련된 30초였다는 거죠. 저는 그제야 앞뒤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어 통역이 3분 안에 연결된 것도, 의료팀이 쌀죽을 들고 온 것도, 선수 이름을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것도 전부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설계한 거였고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한 거였습니다. 마르코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덧붙였어요. 이탈리아에서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드는 거라고요. 경기장은 사람들이 보니까 돈을 쏟아붓는데 공항이나 이동 경로나 선수 동선 같은 건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하게 된다고요. 밀라노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은 아무도 안 보는 데를 더 잘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올림픽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봐온 건 경기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터지는 함성, 시상대의 눈물.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처음으로 경기장 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요. 경유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뉴욕행 연결편이 4시간 지연됐거든요. 밀라노에서 긴 비행을 마친 선수들한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비행 지연이 발표되면 공항 분위기가 확 무거워지잖아요. 짜증 섞인 한숨, 항의하는 사람들, 안내 데스크 앞에 몰리는 줄. 저 그거 수백 번 봤어요. 미넨에서 3시간 발이 묶였을 때 독일 사람들도 그랬고 시카고에서 폭설로 묶였을 때는 아예 고성이 오갔죠. 근데 인천은 달랐어요. 지연 발표가 나오고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공항 직원들이 라운지 곳곳에 간이 안마 의자를 더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요. 방송도 없이 그냥 움직이더군요. 그러더니 한쪽 구역에 바닥 매트를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눕거나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요. 선수들 많다는 걸 파악하고 준비한 거였습니다.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팀 선수 하나가 매트 위에 벌러덩 눕더니 옆 동료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에릭 씨한테 통역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집보다 낫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라운지 한쪽 구석에 나이 지긋한 공항 직원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선수들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어요. 개입하지 않으면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였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저는 그분이 궁금해서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몇 마디 물었더니 짧게 대답하시더군요. 23년째 이 자리에서 일하셨다고요. 23년이요. 같은 공항, 같은 라운지에서 23년. 저는 그 숫자가 처음엔 그냥 숫자로 들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23년 동안 읽어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쳐있는지,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는지, 어떤 사람이 말을 걸면 안 되는지. 그게 다 쌓인 거였죠. 그분이 방금 카자흐스탄 선수 상황을 어떻게 그리 빨리 알아챘는지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23년이었던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항 직원이 23년 같은 자리를 지키는 걸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공항 직원이 바뀌면 당연하다고 여겼고 서비스가 들쑥날쑥해도 그러려니 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날 처음 했습니다. 에릭 씨가 제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경유지를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이라고요. 에릭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지금 귀국하기 싫다고요. 노르웨이 쇼트트랙 코치가 귀국하기 싫다는 말을 한국 공항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우스우면서도 어딘가 찌르는 데가 있었어요. 지연된 4시간 동안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해설 원고는 뒤로 미뤘어요. 대신 라운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선수들을 봤습니다. 밀라노에서 온 선수들이 인천공항 매트 위에 누워서 쉬고 직원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음료가 돌아가고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았어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따뜻했어요.
소리 없이 따뜻한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연결편 탑승까지 1시간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동이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팀 선수들이 뭔가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가 풀려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수 하나가 저한테 손짓을 하더군요. 와서 보라고요. 푸드코트 쪽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에 스케이트날 모양으로 만든 한국식 전이 올라가 있었어요. 오늘의 특선 메뉴로요. 이름이 선수들 웃음을 자아낸 거였는데 옆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을 마치고 인천을 경유하는 선수들을 위해 오늘 하루만 특별히 준비한 메뉴라고요. 한국어 아래 영어로도 써 있었죠. 네덜란드 선수 중 한 명이 주문을 했어요.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표정으로요. 전이 나오자 냄새가 라운지까지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선수가 한 점 집어먹더니 눈이 커졌죠. 옆에 있던 동료한테 뭐라고 했는데 에릭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고 했대요. 그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30분 만에 그 작은 식당 앞에 각국 선수들이 줄을 섰습니다.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카자흐스탄. 방금 전까지 매트 위에 누워있던 선수들이 일어나서 줄을 서는 거예요. 지연된 공항 라운지가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도 한 접시 시켰어요. 처음 한 점 먹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당황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거든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데 뭔가 고소하면서 담백했어요. 장거리 비행 후에 먹기에 딱 맞는 맛이었습니다. 기름지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속이 채워지는 느낌. 근데 그보다 더 저를 흔들어 놓은 건 따로 있었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줄 선 선수들한테 하나씩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국말로요. 통역이 안 되는데도요. 근데 이상하게 선수들이 다 웃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웃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직원한테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선수들한테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수고했어요. 잘 먹고 힘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잘 먹고 힘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해설 30년 동안 저는 선수들의 기록을 봤어요. 금메달 몇 개, 세계 신기록 몇 번, 시즌 최고 성적. 숫자로 된 이야기만 봤죠. 근데 그 아주머니는 숫자를 하나도 모를 텐데 그냥 봤던 거예요. 지쳐서 온 사람들을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한 거였고요. 저는 그게 반전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게 인프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공항이 크고 직원이 훈련됐고 의료 대응이 빠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식당 아주머니는 그 어떤 훈련도 매뉴얼도 없이 그냥 사람이었어요. 지친 사람 보면 밥 챙겨주고 싶은 사람. 마르코 씨가 제 옆에 서더니 접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원래 이렇다고요. 먹고 나면 기운이 나게 만든다고요. 몸이 아닌 마음부터 채운다고요. 저는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전 한 점이 남아 있었어요.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중계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경기장 앞만 봤지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인천공항 작은 식당에서 전 한 접시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탑승 시각이 30분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라운지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가 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 작은 공간이 임시로 정리돼 있었고 스크린 하나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 2명이 조용히 준비하는데 아무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였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 하이라이트였어요. 각국 선수들의 결정적 순간들을 편집한 거였는데 음악이 깔리면서 장면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결승, 캐나다 쇼트트랙 계주, 독일 바이애슬론 혼성, 카자흐스탄 스피드스케이팅. 그 라운지에 있던 선수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캐나다 쇼트트랙 계주 마지막 바퀴 장면이 나왔어요.
무릎을 다친 채로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결승선을 통과하던 그 장면이요. 라운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당사자 선수가 매트 위에 앉아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선수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그 선수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아무 말 없이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옆 선수도 그냥 같이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라운지 전체로 번졌죠. 저는 해설가입니다. 침묵을 채우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떠올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각국 선수들의 장면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반응이 터졌어요. 독일 레나씨 금메달 장면에서 주변에서 박수가 나왔고 노르웨이 팀 장면에서 에릭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선수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했어요. 아까 쓰러졌던 19살 선수도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보고 있었죠. 그게 다 지나고 영상 마지막에 자막이 하나 떴습니다. 한글이었어요. 그 아래 각국 언어로 번역이 쭉 깔렸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자막을 읽다가 멈췄어요. 기억합니다.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공항이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곰 씹을수록 알 것 같았습니다. 밀라노까지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 공항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음 비행기 타기 전까지 그 잠깐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마르코 씨가 제 옆에 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정작 선수들 마음에 남는 건 한국 공항일 것 같다고요. 씁쓸하게 웃으면서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탑승 방송이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짐을 챙기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게이트로 흩어지는데 아까 울었던 캐나다 선수가 공항 직원한테 다가가더니 악수를 청했습니다. 직원이 살짝 당황한 것 같았는데 손을 맞잡았어요. 선수가 뭐라고 했는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 얼굴을 봤어요. 그분이 웃었는데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표정이요. 메달도 없고 시상대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자리에서요. 저는 그게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아무도 점수를 매기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기는 것. 한국이 그날 인천공항에서 그걸 했어요. 에릭 씨가 게이트로 가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든 자기는 경유를 인천으로 끊겠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러겠다고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매는데 옆 좌석에 에릭 씨가 앉아 있었어요. 같은 편이었던 거죠. 그가 창밖을 보면서 뭔가를 중얼거렸는데 노르웨이어라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에릭 씨가 한참 생각하다가 영어로 옮겨줬어요. 이상하게 아쉽다고 했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경유지가 아쉬운 건 처음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인천공항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밀라노 올림픽 최종 해설 원고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파일을 열었는데 손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쓰려고 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어요. 기록, 순위, 메달 수. 제가 30년 동안 해온 이야기들이요. 저는 파일을 닫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밀라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인천에서 완성됐다고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흘린 땀이 있다면 경기장 밖에서 그 땀을 닦아준 손들이 있었다고요. 2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킨 공항 직원, 카자흐스탄어 통역을 3분 만에 연결한 의료팀, 스케이트 날 모양으로 전을 붙인 식당 아주머니. 이름도 모르고 국적도 다 다른 사람들한테 수고했어요. 한마디를 건넨 그 손들이요. 쓰다 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영웅을 찾았어요. 가장 빠른 사람, 가장 높이 뛴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그 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날 인천공항에서 제가 본 영웅들은 달랐습니다. 제일 빠르지도 않았고 이름도 몰랐고 스크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영웅이었습니다. 한국이 전쟁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들 하죠. 저도 그 말 들어봤어요. 근데 그날 전 생각했습니다. 기적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요. 화려한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무도 안 시켜도 하는 사람들한테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23년을 한자리에서 버틴 사람, 지친 선수한테 밥 챙겨주고 싶었던 아주머니, 30초 만에 뛰어온 의료팀. 그 사람들이 쌓아온 게 지금의 한국이었어요. 뉴욕에 도착해서 저는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시즌 기획안을 바꾸고 싶다고요. 경기장 밖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요. 제작진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경유지에서 배웠다고요. 콜로라도로 돌아와서 짐을 풀다가 가방 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직원이 나눠준 온수 패드였어요. 다 식어 있었지만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한참 들고 있다가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가끔 그걸 보면 그날이 떠올라요. 밀라노에서 온 선수들이 인천공항 매트 위에 누워 쉬던 장면, 전 냄새가 라운지에 퍼지던 순간, 캐나다 선수가 소리 없이 울던 그 침묵. 그리고 수고했어요. 잘 먹고 힘내요. 그 한마디. 저는 해설가입니다. 말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인천공항에서 가장 깊이 남은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경유지에서 만난 한국이요. 에릭 씨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다음 시즌 훈련 캠프를 한국에서 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쇼트트랙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 좋아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요. 여러분은 해외에서 한국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